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어서 저희 중첩 if 부분, 자, 분기문을 이제 분기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중첩 if 부분 약간 그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떤 논리로 저희가 할 건지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1 증가시킨다, 연도를 그러니까 날짜가 1 증가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2024년도 뭐 3년도 현재 5월 이렇게 하죠. 12월 31일일 경우 할게요. 그러면 31일자에서 하루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이제 32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이 하나 증가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12에서 만약에 12일 경우 하나 증가되면 어떻게 되지? 12면 얘가 13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얘가 1로 바뀌고요. 31일까지 됐으면 32가 없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12일 경우 월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는데 12일 경우 얘도 또 1로 바뀌죠. 그러면 바뀌면서 또 어떻게 연도도 4로 증가되죠. 그럼 두 가지의 경우를 판단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일단은 우리 가정을 좀 하자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정을 한 달이 31일까지 있다고 일단 일괄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9라고 한다면 1 증가되면 30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31일이었을 때 1 증가시키면 얘는 1로 바꿔준다는 동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동작에서 월도 하나 증가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1이 31일일 경우, 그러면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월도 하나 증가시킨다라는 분기가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31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1을 하루 증가시킨다 라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31일인지 여부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만약에 월이 하나 증가됐잖아요. 월이 하나 증가된 경우, 그럼 또 한 번 더 따져봐야 돼. 월이 12인지 아닌지. 월이 12가 맞다면 이제 얘도 1로 바꿔주고 연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고요. 자, 월이 만약 12가 아니란다면 11월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루만 더 증가, 한 달만 더 증가시켜주면 된다. 조건이 두 개 걸리는 거예요. 1이 31일인지 아닌지, 그 다음 월이 12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저희가 따져봐서 이제 1을 하루 증가시켰을 때 달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한번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 먼저 우리 세 가지로 만들게 이어 지금은 요거를 입력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2024 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month 월 같은 경우에는 12로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day는 31일로 일단 줄게요. 31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건을 두 개 적어야 되니까 day가 1 증가됐을 때 하루 더 증가시키는 식에서 이제 if문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먼저 월 따지는 게 아니라 1부터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day가 일단 31일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day가 30, 그리고 같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31일보다 클 경우 가도 되죠. 그래 31일 경우. 클 경우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따지기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31일보다 커질 경우 이 데이가 원래 31일이었는데 이거 하나 더 증가하면 30일 크죠? 32가 찍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month를 월을 하나 더 증가시키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데이를 다시 1로 바꿔주는 연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월이 또 12인지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증가될 때는 어떻게 돼? 이제 날이 이렇게 31일 이상일 때만 증가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if가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month가 역시나 12 이상일 경우 올라갔을 때 12 이상일 될 경우 그러면 이제 year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어떻게 month도 1로 바꿔주는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12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month만 1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else 처리하고 얘는 아닐 경우는
그냥 만스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if 이제 날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날도 그러면 이까지가 이제 if의 참일 경우 실행문이었고요. 아닐 경우 그러면 이거는 day만 1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논리식 한번 알고리즘 전체 보면서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이 두 가지 문장은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은 일단 연도 초기화시켰고 월 초기화시켰고 일 초기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이 하나 증가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날이 먼저 30 증가됐을 때 32가 되는지 먼저 따지는 거죠. 32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분기가 되는 거고 32가 아닌 경우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32가 아닌 경우는 31보다 다 작은 경우니까 이때는 그냥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31보다 클 경우, 커질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아닐 경우는 그냥 1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럼 만약 31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죠? 일단은 월을 증가시켜야 되고 1도 다시 1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월이 1이 증가되면서 이제 월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월도 그러면 12보다 커질 경우 13이 될 경우에는 연을 증가시키고 월은 1로 초기화시키되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월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 결과값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밑에다가 printf를 이제 이용해서 결과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데이트라고 하고 %d 년 %d 월 %d 일 슬래시 n 줄바꿈하고요. 첫 번째는 이어, 두 번째는 month, 세 번째는 day. 값을 출력해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희망감은 2024년도 1월 1일입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컨트롤 F 5번 눌렀을 때 결과값은 2024년도 1월 1일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day 부분을 32가 안 되게 이 day를 한 15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day만 증가시키고 month는 전혀 관련 없이 이제 되는지. 그러면 이 예측 결과는 2023년도 12월 16일 day만 증가되는 20번 라인만 실행되게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컨트롤 F5번 눌렀을 때 2023년도 월은 전혀 관계없죠. 그 다음에 17, 1만 증가되는 else에서 day 1 증가되는 식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이 코드가 좀 잘못됐네요. 아, 여기 있어요. else는 실행시킬 필요 없죠. 이 부분은 제가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굳이 else에서 1을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죠. 그냥 31인지 여부만 따져서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이거 좀 밑에 else 문제가 삭제를 하고 day의 else 문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잘못된 걸 알려드릴 뻔했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데이트는 2023도 12월 16일 1만 하나 증가된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바꿔볼게요. 이거를 31일로 바꾸되 얘는 월 부분에서 요 if문이 실행이 안 되게 얘는 한 5월쯤 바꿀게요. 우리 예측되는 결과는 여기 1이 이제 증가되고 그리고 다시 1로 바뀌고 그 다음 월이 12가 13이 아니기 때문에 월만 하나 증가된 요 문장만 실행되게. 자, 그렇다면 요 문장도 조금 잘못됐네요.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월은 증가되는 식 역시도 어차피 월이 여기서 실행되기 때문에 굳이 증가시킬 필요 없겠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하고요. 그러면 일단 2023년도 6월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은 증가되는 2023년도 6월 1일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증을 해봤고 중간에 제가 S문을 처리해서 했던 부분은 좀 실수이기 때문에 굳이 once 증감식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day 증감식이 실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별도로 아닐 경우는 따질 필요 없이
중첩 if만 사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검증까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else까지로 쓰는 예제도 한번 저희가 코드를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메인 부분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엔 점수를 좀 따져서 이렇게 해볼게요. 점수가 제가 A 등급과 B 등급, C 등급, E 등급, F 등급으로 일단 나눠줄 건데 경우를 한번 정해봅시다. 만약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는 A를 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90점 미만 그 다음에 80점 이상일 경우는 B 그 다음에 여기서 80점 미만 자 D까지 외울게요. 점 미만 그 다음에 70점 이상일 경우는 C 이제 70점 미만 60점 이상일 경우는 D 그 다음 마지막으로 60점 미만일 경우는 나머지 경우 F 두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미만을 다 적었잖아요. 미만이 적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당 학생이 만약에 92점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미만만 좀 지워보면 92점이면 두 가지가 다 걸리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80점 이상이라는 거 이상이면 90이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90점 2점이면 우리는 A 줘야 되는데 이제 B까지도 주게 되고 실제로 수식으로 만약에 작성한다면 이게 제가 그레이드라고 얘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레이드에는 뭐가 들어가요? 92점이면 스코어 92점이면 그레이드에는 어떻게 일단 90점 이상이면서 A를 일단 줄 거예요. A를 주는데 80점 이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레이드에 또 B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얘는 92점 받았는데 B가 덮어쓰기 되면서 이제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90점 미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 B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제가 if 중첩 if로 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수를 담을 수 있는 int score 하고 점수는 92점으로 일단은 저희 초기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담을 수 있는 grade 캐릭터용으로 선언할게요. 캐릭터 grade라고 해서 얘는 아직 넣기 전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90점 이상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if 스코어가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면 저희가 그레이드 자 이거는 단순히 넣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복합 서술문이 아니라 단위 서술문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레이드 A로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또 이게 아닐 경우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닐 경우 if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닐 경우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e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if 이것도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복합 썼으면 할게요. 단일이지만 한 줄이 복합으로 좀 쓰겠습니다. else 아닐 경우에 또 이제 if로 따지는 거예요. 아까 if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닐 if가 맞을 경우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닐 경우에 if가 들어가게 됩니다. if score 에서 80점 이상. 자, 이 의미를 잠깐 분석하겠습니다. 90점이 아닐 경우라고 하면 즉 80점 미만 90점 미만일 경우 애들이죠. 그럼 90점 미만이고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죠. 지금 해당 조건식은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는 그레이드 B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80점 미만이면 즉 90점 미만인 애들 중에서 또 80점 미만인 애들인 거예요. 80점 이상이 아닌 애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또 else가 들어가요. 그러면 else인 애들. 그럼 결과적으로는 90점 미만이고 80점 미만인 애들. 80점 이게 덮었으니까 전체니까 80점 미만인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왜냐면 8점 미만인 애들이 다 C 주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70점 이상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스코어 70점 이상인 애들은 그레이드 내가 C를 주겠다. 끝난 거 아니죠? 여기다가 또 70점 미만인 애들 따져봐야 되니까 else. 자, 여기서는 또 if 들어가나 볼게요. 70점 미만인데 또 60점 이상인데 걸러줘야 되니까 60점 이상이 걸러줘야 돼. if 스코어 60점 이상인 애들도 걸읍니다. 그레이드 D로 걸러줘요. 중간에 빠졌네. 세미콜론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애들도 아니야. 그러면 즉 어떤 애들이죠? 60점 미만인 애들은 전체를 그레이드 F를 주겠다라고 수식이 됩니다. 중첩이 많이 되니까 많이 길어졌죠. 일전에 중첩 if문과 다른 거는 중첩 if문에서는 참일 때 또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러면 참일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주고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을 한 가지만 만족할 때라든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불만족할 때를 이제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의 경우 그다음 아닐 때 또 물어보고 B의 경우 C의 경우 또 아닐 때 C 물어보고 또 아닐 때 D 물어보고 얘네들이 전부 이 단계를 모두 못 맞췄을 때는 F를 주겠다 라는 식이고요. 자, 수식이 길어지는데요. 프린트 F에서 결과값 한번 볼게요. 점수는 %D 이고 그 다음에 등급은 %C 이다라고 할게요. n 스코어 그 다음에 그레이드 두 가지로 따져본다. 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A, B, C, D, F 중에서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F1 진로가 되면 92점은 등급은 A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이번에는 한번 C 등급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80점 미만이고 80점이 아닌 애들 중에서 70점 이상인 애들 나올 수 있게 75점을 스코어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75점으로 체크를 하고 컨트롤 F5번 하시면 점수가 C 등급 나오는지 이제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아닐 경우에 또 물어보고, 얘도 아닐 경우에 또 물어보고, 또 아닐 경우에 또 물어보고. 자, 그래서 이제 if문의 논리 중에서 이제 else if문이라고 존재합니다. else if문은 지금처럼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닐 경우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이 중괄호를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중괄호를 생략을 한다. 그러면 열었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else 띄우고 if문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여기다가 중괄호를 지우고 if를 붙인 게 아니라 띄우고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워볼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서 자, 나머지도 else 여기 중괄호 쳐야 되죠. else로 작성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는 것들이 다 다졌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줄을 들여쓰기를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문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S문도 여기 중괄호 시작됐던 것들 다 닫아주고 자 이렇게 제가 들여쓰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작성하시는 것도 되지만 자 이렇게 원리를 아시게 된다면 왜 else if문이 아닐 경우 실행하고 아닐 경우 실행하고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if 첫 번째 조건문을 따져봐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그레이드 A를 주고 아닐 경우는 if를 한 번 더 따진다는 거지. 그럼 80점 이상일 경우 90점이 아닌 애들 중에서 80점 이상일 경우 그레이드 B 그럼 90점도 아니야 80점도 아닌 애들 그 80점 미만인 애들 중에서 또 따져봐. 70점 이상일 때는 C 그 다음에 얘네도 70점 미만일 때 아닐 경우 또 따져봤을 때 60점 이상이면 D. 그럼 마지막 S는 뭐야? 얘네들 조건들이 다 모두 안 됐을 때는 F를 주겠다.
그래서 else if라는 문장은 뭐다? 위에 단계에 있는 if문이 조건이 불만족했을 때 이제 한 번 더 else if문의 조건식으로 따져봤을 때 그 해당 문장이 실행되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결과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C가 출력이 되는지. 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결과적으로 뭐냐? S if문 자체는 별도의 문법이라기보다는 S 안에 있는 if문을 이제 간략하게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 쓰실 때는 else if문으로 이런 조건식은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이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 있을 스위치 조건문이 될 건데요. 자, 스위치 조건문은 좀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지금처럼 if else 문처럼 여러 조건을 따질 때 일단은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여러분 하실 때 비교구문 있죠. 비교구문을 쓰는 게 아니라 결과가 같을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90점 이상일 때 이렇게 하는 게 90점과 같을 때, 80점과 같을 때, 7점과 같을 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작성하면서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브레이크 문을 쓰게 되는 건 브레이크 문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이 문장을 작성하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스위치 문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거 코드를 이 똑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거를 스위치 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코어는 75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스위치 문 대신에 쓰려고 한다면 이게 같다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따져본다면 이제 스위치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요 형식 이거는 그레이드 그대로 가져가고 이거를 이 형식 잘 기억하시고요. 잠깐 카피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스위치 문으로 바꿔볼 건데 스위치 기본 형식도 기억하시면서 써볼게요. 자, 스위치 문은 작성하실 때 이제 스위치를 먼저 씁니다. 스위치 하고 요 안에다가 조건이 아니라 요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라든지 그 따져볼 변수라든지 혹은 이제 수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만 할게요. 여기다가 일단 변수라든지 수식 변수 월 지금 작성하시기보다는 일단 작성 시간 드릴 테니까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문의 기본 형식은 여기서 중괄호를 쳐요. 중괄호 치고 if처럼 중괄호 치고 그 다음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띄우시고 얘랑 같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상수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상수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조건이 아니라 상수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if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if문으로 좀 치환한다면 if에서 이제 변수 같다 상수 이런 식으로 쓰는 형식이에요.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같은 뒤에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식 부분과 상수랑 비교할 수도 있고요. 변수에서 상수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식인데 이 뒤에 부분이 케이스 옆에다가 적어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게 콜론을 적게 됩니다. 콜론 적게 되고요. 고 이제 이 문장 밑에 실행문, 명령문이라고 할게요. 명령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명령문을 만약에 여러 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명령문 하나, 그 다음 명령문 두 개, 두 개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적게 됩니다.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를 이제 써주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 케이스. 이제
상수 물론 이제 명령문 라인을 하고 이제 그 외 마지막 이 조건들이 다 안 맞을 경우에는 밑에서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디폴트를 작성해서 여기서 명령문 역시나 1번 필요하다면 2번까지도 필요하죠. 명령문 2인데 여기서도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 할 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디폴트의 브레이크문은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디폴트된 맨 밑에 적을 때만 작성하시는데요. 뭐 헷갈리기 싫다면 이따 브레이크를 맨 밑에 디폴트도 적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if else 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코드를 읽어가면서 이게 맞아. 아, 아니야? 그러면 이제 else if문 또 따져보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해당 수식 혹은 변수가 상수랑 일치되는 거를 그 라인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랑 이제 이 변수랑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14번 라인에서부터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변수가 여기 케이스가 제가 A라고 할게요. A라고 했을 때 변수가 만약에 A면 명령문 1, 2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빠져나가게 됩니다. 스위치문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요 밑에가 A가 아니라 B다. 변수는 B였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검증하진 않아요. 검증하지 않고 바로 여기 18번부터 읽게 됩니다. 18번부터 읽어서 여기 명령문 실행하고 이제 브레이크문 만나면서 빠져나가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가? 만약 변수가 A인데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A일 때 명령문 1, 2 실행해요.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B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1, 2를 실행하고 명령문 1, 2까지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A일 경우에 명령문 1, 2 아래쪽에 명령문 1, 2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니까 빠져나간다. B일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 브레이크가 없다고 했을 때 요. 자, B일 때는 이 위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B로 내려가죠. B일 경우에는 요 위에는 실행하지 않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명령문 1, 2, 그다음 요 브레이크 없죠. 그럼 디폴트 1, 2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스코어를 좀 응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해당 수식을 이제부터는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검증식으로 위에 있는 이 조건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위치 쓰는데 다만 이제 같다 조건식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 수식은 못 쓰니까 스위치 좀 응용을 합니다. 스코어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으로 나눴을 때 죄송 몫을 구한다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75 같은 경우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으로 나누면 7 나오게 되죠. 그럼 7과 같을 거잖아. 그럼 그래가지고는 70에서 79까지 10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7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조금 응용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경우에 따져서 한 92로 먼저 따져보고 할게요. 첫 번째 경우 중괄호 치고요. 일단 그러면 나눴을 때 90부터 어디까지예요? A 주려면 정확하게는 90점 이상이면 100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10 들어가고요. 그래서 100일 때도 따져봐야 되니까 10 들어가고 이게 10일 때 실행문 적어도 되지만 이제 또 적고 하면 중첩 실행되겠죠. 10일 때도 브레이크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10일 때는 그냥 내려가면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면 케이스 9일 때 즉 이러면 어떻게 돼요? 9일 때 실행시키면 되는데 100점일 때도 케이스 10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점수가 101점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101점이라도 문제될 건 없는 게 우리가 따질 게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그레이드를 A를 주겠다 라고 가는 거고 어떻게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빠져나가 줘야 된다는 거죠. A만 주고 그러면 케이스 8일 때 그럼 8일 때는 80점에서 89점까지 가는 거고요. 9는 해당이 없죠. 그럼 여기서 또 그레이드 쭉 적겠습니다. 그레이드
B 브레이크 시키고요. 그 다음 케이스 7일 때 그레이드 C 브레이크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6일 때까지 필요했죠. 그레이드 D 브레이크인데 그 다음에 6점 그 외의 값이니까 F 줘야 되죠. 이때는 어떻게 굳이 5, 4, 3, 2, 1, 0까지 할 필요 없이 여기는 디폴트로 주면 된다. 나머지는 디폴트. 그래서 그레이드 얘는 나머지 애들은 F. 자, 그 디폴트로 내려간다는 거는 얘네들 다 해당이 없고 없을 땐 디폴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적는 게 좀 낫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적어줘도 돼 관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92점을 넣었기 때문에 케이스 10 해당 없죠. 케이스 9에서 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레이드 A 주고 브레이크 나가서 그레이드가 지금 A가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수식 한번 보시고요. 컨트롤 F5번 했었을 때 지금 등급이 A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62점을 한번 줘볼게요. 62점. 그러면 바로 케이스 6으로 내려가서 그레이드 D가 주는지 브레이크 만나면서 빠져나갔고 컨트롤 62점에서 F5번 하시면 이제 D 등급 나오는지 나머지 이제 브레이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에 한 32점 주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에 다 해당이 없으니까 바로 디폴트로 내려가서 F가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F이다. 브레이크 문을 적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제가 90에서 92점으로 하고 90에서 이 브레이크 문을 주석 처리해서 이걸 없다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해 볼게요. 그레이드 A 이거 16번 줄도 실행되고 19번 줄이 실행되면서 처음에 A가 들어갔다가 밑에도 읽히기 때문에 B가 덮어쓰기 되면서 결국 92점인데도 B가 나오는지 브레이크 시켜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A를 줬다가 B를 또 주게 되면서 B가 또 실행되면서 B가 덮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이제 쓰셔야지만 이제 밑에까지 안 내려간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생략하시는 알고리즘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상금을 뭐 뭐 1등이면 우리가 자동차도 주고 자전거도 주고 1등이면 두 가지를 모두 실행해야 된다. 라는 경우이면 뭐 지금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경우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우 각 분기로 하나의 명령만 실행할 경우에 하나의 이제 명령 라인만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써서 끊어주시는 방법이 스위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위치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자, 근데 스위치는 잠깐만 설명드리면 스위치는 여기서 갖다 비교만 된다는 것만 좀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조건문의 문제 한번 적으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계산을 좀 더불어서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코드에 적을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여기는 result 변수의 값이 음수이면 양수로 변경하는 예제 변경하는 모듈을 if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문제씩 풀면서 할게요. 코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result 변수 값이 음수이면 양수로 변경한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어떤 명령어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다만 if result 변수 값이 음수일 때만 따져봐서 그때는 양수로 변경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화면 멈췄다가 if 모드로 간략하게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민했었던, 자, 이제 고민하시고요. 자, 이제 고민하셨던 전제하에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int result로 하겠습니다. int 담을 수 있는 result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 첫 번째는 양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수 값을 적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if. 자, 이 result가 자, 언제 조금만 걸리면 돼요. 음수일 때 조금만 걸리면 되니까 음수는 0보다 작다. 0일 때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0일 때만 그러면 제가 단위 서술문 처리할게요. 리설트가 어떻게 양수를 바꾸면 되죠?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음수면 양수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 else 필요할까? 아니죠. 그대로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면 되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확인차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d 하고 result 들어갈 건데요. 지금 양수일 때는 예문장 실행되고 어떤 동작도 안 됐기 때문에 10이 그대로 출력될 겁니다. 그러면 F5번 실행하셔가지고요. 숫자 10 이거는 어떠한 if에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간 거예요. 자, 변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그러면 잠시만요. 아, 쌤, 여기 실수했네요. 리설트에서 대입해줘야 되죠. 다시 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어 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1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입 연산도 좀 생략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 부분은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값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되셨다면 자, 요거를 이제 요 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2번은 제 사막 연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Q2번은 다음을 삼항 연산자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시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앞부분 복습하시면서 혹은 생각하시면서 자, if랑 else 이 부분을 어떻게 사막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else가 없긴 하지만 else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생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만 지켜주시면 돼. 조건, 그래, 결과값은 조건, 그 다음에 물음표. 힌트 다 드리고 있죠? 참일 때, 콜론, 거짓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 수 있지? 자, 직접 코드를 하고 프린트를 해서 출력해 보시고 테스트 해보고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성해 볼게요. 자, 위에 것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써보겠습니다. 다들 한번 고민해 보셨죠? 자, 일단 처음에 대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줄게. 리설트에다가 결과값을 넣어줄 거고요. 리설트는 그 다음 처음에 조건 들어가야 된다. 역시나 리설트 0보다 작을 경우만 따져보고 물음표. 그 다음에 참일 경우에는 이제 리설트 여기는 대입 부분이 생략하고 실제로 수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리설트가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 콜론 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생략하시고 여러분 뭐지? 세미콜론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리설트 그대로 똑같은 값을 대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테스트 해볼 건데 이 상태에서 물결표 치는 거 보서는 이게 코드가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류가 나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그러면 이 부분 생략하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이렇게 나네요. 사망연산은 지금 시연의 규칙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연의 규칙에서는 여기를 중괄호 하시고 나서 리설트 똑같은 값으로 반드시 적어 주셔야지만 문제가 없는 거 제가 확인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다 비워두시면 말고 그냥 리설트 똑같은 값을 똑같이 대입하면 해결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리설트 적어 주시고 세미콜론을 마무리합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하게 잠깐 printf %d 역설에서 n result 받아줘야 되죠. 테스트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음수일 때는 10으로 그대로 도출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만약 양수일 때는 그대로 리설트 똑같은 값을 똑같은 대입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둔 거와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럼 10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10은 양수일 때는 변화 없이 그 리설트 값 똑같이 들어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 사막연산이었는데요. 저는 중간에 오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코드를 하면서 결과값을 실제로 출력하기 전에 한번 같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퀴즈 세 번째. 그러면 코드를 쭉 적겠습니다. int result. 자, 이걸 실행해서 확인하기보다는 딱 해서 화면을 멈추시고 이 결과값이 뭐가 될지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냥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nt result 오, 그 다음에 switch 으로 result가 변수가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케이스 6일 볼트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은 브레이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printf 자, 문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result. 그럼 이걸 실행했을 때, 이걸 실행하지 마시고요. 실행하기 전에 한번 코드를 보면서 어떠한 결과값이 될지 예측하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멈추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설트 값은 5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에는 리설트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옆에 이 해당 값과 일치되는 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리설트가 5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케이스 5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분기가 21번 내려가게 되고요. 리설트 1, 그럼 리설트 5 대신에 지금 1이 대입됩니다. 그럼 리설트가 지금 현재는 1이죠.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케이스 4에 있는 부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리설트가 현재 1이었고 1 곱하기 10 결과적으로 10으로 바뀌고 나서 리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리설트가 10이 출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번 답은 10이 출력된다. 라고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어떻게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은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문장까지도 내려가서 다음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조건문인 이제 if문과 이제 스위치문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주로 if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정리하면 if문을 잘 익히시고 아까 사망연산자를 이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입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치문을 효과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코드는 어찌 보면 길어진 것 같지만 코드는 어찌 보면 길어진 것 같지만 이제 if else 문을 좀 단순하게 특정한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f 문을 주로 쓰시되 사망 연산자랑 혹은 스위치 문을 경우에 따라 쓰시면 여러분 코드를 좀 단순하게 효과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의 속도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드 작성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은 조건 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문은 왜 필요할지 더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이제 예외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복적인 작업을 뭐 단순히 한 세 번 정도 반복이 하면 코드를 이제 쭉 적으면서 세 번 적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반복 한 100번, 뭐 1000번, 만 번까지 그 이상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이 문장을 일일이 다 100번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반복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반복문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번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뭐 만 번이라는 조건을 걸었죠. 그 반복문을 특정 조건 하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한다. 이것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번이 넘어가면 이제 반복을 이제 하지 않는다. 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필요한 것들 한번 따져봅시다. 반복문의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1부터 카운트할 수도 있고요. 뭐 0부터 카운트할 수 있고 한 5부터 10까지 카운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시작값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 일식 이제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10번 반복되면 이제는 반복을 하지 마라 라고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한다 했으면 일식 증가되게 특히나 조건 부분 아까 종료 조건이 있다고 하면 종료 조건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증감 혹은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는 연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시작될 수 있는, 애초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료할 수 있는 조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반복을 종료시켜야 되니까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언젠가는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증감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이런 예시가 저희가 나중에 풀 건데 뭐 나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관행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제 한 번부터 찍어야 되니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그럼 시작 숫자는 1부터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시작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10번까지만 찍고 11번째는 찍지 않고 나무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료 조건은 10번 이하라는 조건이 필요할 거고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찍으면 안 되니까 또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어야 돼. 이 증감이 하나씩 증가하죠. 그럼 하나씩 증가한다는 증가 연산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그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복문의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 포 반복문 문을 알아볼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while이라는 반복문 그리고 좀 특정한 while과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하는 do while이라는 반복문까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포 반복문부터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세 가지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항상 어떻게 제가 시작 숫자, 그 다음에 종료 조건, 그 다음 증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작성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논리 부분에서 아까 if문에서 제가 그 if문에서 제가 현재 그림 그리면서 한번 순서도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반복문도 어떠한 순서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가시키고 검증하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 반복문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복문 역시도 아까 경우에 따라서 if 이제 switch 혹은 이제 사망 조건식처럼 조건문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고 하면 반복문 역시도 for를 쓰거나 while을 쓰거나 do while 쓰거나 정해진 건 없으시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반복문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셔가지고 만약에 포문을 썼다면 이거를 while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혹은 do while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